안녕하세요. 정지훈입니다. 월드 모델 강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까지 왔고요. 원래는 한 두 번 정도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의외로 얘기할 게 좀 많아서 네 번까지 하게 됐어요. 근데 오늘 이제 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이미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까먹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또 잠깐 하자면 월드 모델은 에이전트가 우리 그 익힌 거, 근데 우리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한 거를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, 실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, 이게 핵심이었고요.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. 외부에서 옵저베이션이 관찰하는 X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압축하는 과정, 소위 얘기하는 뭐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내용들을 확 줄여주는 거를 함수로 G로 이제 만들게 되고,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MDNRNN 구조를 이용해서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했는데, 이 모델이 컨트롤러가 되게 작은 컨트롤러를 쓰게 되고요. 모델이 그 역시 마찬가지로 H라고 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거나, 아니면 여기에서 이게 바로 이 옵저베이션의 압축판이죠. 이 컨트롤러 같이 들어가게 되면 컨트롤러가 학습을 할 때에는 액션에 따라 가지고 모델이 바뀌게 되죠. 그래서 액션에 따라서 모델이 바뀌는 거, 여기서 바뀌는 거, 또 마찬가지로 액션에 따라서 환경도 바뀌죠. 환경이 바뀌면 옵저베이션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진 형태의 에이전트를 가지고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월드 모델의 핵심입니다. 뭐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했는지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, 요약하자면은 일부 트레이닝을 좀 하고 나면은 이 C 컨트롤러 모델이죠. 컨트롤러 모델이 마치 꿈처럼 이렇게 간략화된 이런 형태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내용들을 가지고서도 충분하게 트레이닝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고, 그리고 각각 MCV 모델마다 행하게 되는 모델이 M 모델이 일종의 그 모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턴 스페이스 실제 어떤 것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예측하는 모델을 예측하는 거를 M이 하게 되고요. 예를 들자면 이제 이 몬스터가 우리 그 둠에서 비주 둠에서 썼으니까 몬스터가 파이어볼을 쏘게 되면 몬스터가 어떻게 파이어볼을 만들어서 쏘게 되는지를 M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고요. C 모델은 그러면 피하는 게 이건 목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 가지고 점수를 높이 올리게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인가, 이런 걸 하는 거고, V는 사실은 관찰한 거를 갖다가 인코딩을 해가지고 레이턴트 벡터 안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에서 디코딩을 한 거를 M에다가 넣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. 이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타우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언서티티 팩터를 더 넣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실험 결과에서 놀랍게도 리얼 엔바이런먼트 실제 환경에서 학습한 것보다 더 언서티티가 높은 환경에서 이렇게 좀 연산량도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잘 대처했더라.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실험의 내용이었죠. 이 마지막 시간에는 그러면 이 이제 심플한 모델을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, 그리고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미닝, 의미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더 해결돼야 되는지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우리가 했었던 그 월드 모델의 적용 사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카레이싱이라든지 또는 비주둠에서의 총 쏘는 환경은 이런 정도였잖아요. 물론 이제 그것도 간단한 태스크는 아니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환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게 되죠. 그러면 이런 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,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제시한 프로세스가 이터러티브 트레이닝 프로시저라고 합니다. 이거는 일단 이제 M 모델하고 C 모델을 갖다 규정을 하기보다 랜덤 모델 파라미터로 이제 소개를 한 다음에 실제 환경을 일단 N 타임, N이라고 하는 숫자만큼 롤아웃을 만들어내요. 이 롤아웃을 만들어낼 때 이걸 바탕으로 에이전트가 결국엔 학습을 하게 되는데, 롤아웃이 있을 때 이 각각에 대한 그 롤아웃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액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이 액션들을 T 타임마다 각각의 프레임 타임마다 전부 다 저장을 하고, 마찬가지로 그거하고 해당하는 거에 X도 옵저베이션도 저장을 하고, 물론 이제 스토리지가 받쳐주는 만큼 저장을 해야 되겠죠.
이걸 또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그러면 M을 다시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되죠.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 확률을 어, 그 t 타임에서의 observation 그리고 액션 그리고 latent space에 대해서 그 다음 프레임 t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데 여기에 이제 리워드하고 리워드가 있어 그 액션에 의한 리워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다음에 돈 끝났냐 끝나지 않았냐 이게 실행이 됐냐 안 됐냐 이제 이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모델링을 하게 되면 M을 학습할 수 있게 되고요. 그다음에 M 안에 있는 리워드를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걸로 C를 또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게 되죠. 그러면 이 M과 C가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. 만약에 이걸로 충분하지 않고 더 복잡한 것까지 감안한 어떤 그 M과 C가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로 다시 오는 거죠. 롤아웃을 다시 엔타임을 하고 반복을 하죠.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서도 월드 모델을 적용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. 근데 사실 이 모델이 좀 인상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 모델의 인포메이션하고 메모리 모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. X가 센서리 인포메이션, 눈이라든지 또는 뭐 귀라든지 이런 거에서 들어오는 센서리 인포메이션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히포캠퍼스, 우리 해마에서 쇼텀 메모리를 저장을 하게 되죠. 이 쇼텀 메모리는 잠깐 15초 뭐 몇 초 내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뭐 이러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잠을 잔다든지 또는 쉰다든지 이럴 때 반복이 있었다든지 자극이 있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우리 꿈을 꿀 때 이런 게 많이 된다고 그러죠. 우리 대뇌에 있는 곳으로 옮겨가서 롱텀 메모리가 됩니다. 그러면 이 비슷한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또 더 잘 익히게 되냐 하면 롱텀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리허설 여기서 뭔가를 좀 가져와 가지고요 다시 숏텀 메모리에 놓고서 센서리 인포메이션과 처리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점점 더 익숙해지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그 월드 모델의 학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. 특히 이 이터러티브 프로세스 이거하고 되게 비슷하죠. n 타임 여기가 숏텀에 해당하는 부분 이거 하나 배치가 컨솔리데이션 된 거,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리플레이가 된 거. 그래서 이게 리플레이가 되면서 우리가 학습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최근에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. 그러면 이제 디스커션을 좀 해보죠.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인지과학에서 발견됐었던 이론이나 그런 것을 바탕으로 둔 실제 상황에서 컴퓨터가 강화학습적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게 앞으로 더 발전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연구에서의 이제 의미는 뭐 트레이닝이 리얼 환경에서 들어온 거를 직접 가지고서 트레이닝을 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시뮬레이션 돼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만에서의 것만을 가지고도 훨씬 그걸 이제 드림월드라고 표현했는데요.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다. 학습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얼 환경보다 못하진 않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왔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무엇보다 이피션트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. 연산량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리얼 환경에서 그 트레이닝 에이전트 트레이닝 하는 건 굉장히 연산량도 많고 뭐 비싸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시뮬레이션 한 리얼리티를 바탕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인크리멘털하게 뭐 차근차근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다시 리얼월드로 익힌 펄리시를 트랜스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이 학습과 함께 결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컨티뉴어스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고요. 그 밖에도 이제 소소하게 어드밴티지들이 좀 있었는데, 예를 들자면 컨트롤러 모델을 작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걸 복잡한 어떤 알고리즘을 쓰기보다
상대적으로 연산을 하기 쉬운 이볼루션 스트래티지를 썼죠. CMAES를 썼는데 이 경우에는 옵티마이저를 파이널 큐뮬러티브 리워드,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 하는 리워드만을 가지고서 옵티마이저를 돌릴 수가 있죠. 엔타이어 히스토리를 전부 다 하지 않고서도. 그렇기 때문에 ES를 쓸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는데, 컨트롤러가 복잡하면 ES로 안 되죠. 컨트롤러가 복잡하면 ES가 안 되고 딥러닝 모델을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도 가능했다는 점. 그리고 ES를 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패러럴라이제이션 병렬화가 쉬워서 GPU 같은 아키텍처에서 쓰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하드웨어의 영향을 또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어떤 RNN 구조를 쓸 수 있게 되니까 이것도 장점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월드 모델의 어떤 그 임플리멘테이션 자체가 완전히 이제 디퍼런셔블 월드를 바탕으로서 해서 시작이 된 거였기 때문에 그 디퍼런셔블한 그 미분 가능한 재기적인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계속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이제 이런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. 그리고 학습 자체도 백프로퍼게이션을 이용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 그 폴리시를 정책을 파인 튜닝 하는 거에 직접 썼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직관적이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는 모델로 적용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드밴티지가 되겠습니다. 물론 이제 한계도 많이 있죠. 일단 무엇보다 이걸 계속해서 컨티뉴어스하게 그 저장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커패서티가 리미티드 될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. 우리 인간 브레인하고 생각을 해보면 인간 브레인은 우리 인간의 뇌는 수십 년간의 메모리를 저장하잖아요. 근데 이건 뭐 이렇게까지 못할 거 아니에요? 뭐 며칠 뭐 정도 가능할까요? 거기다가 RNN이기 때문에 RNN을 결국 모델에서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잊히는 문제, 캐타스트로피ክ 포게팅 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더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MDN RNN 네트워크를 조금 더 복잡한 카패시티가 큰 모델로 적용해서 바꿔가지고 쓸 수 있을까? 그 다음에 포게팅 문제에 대해서는 컨솔리데이션을 하기 위한 익스터널 메모리 모듈을 써가지고 쓸 수 있을까?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아키텍처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그냥 눈으로 본 것들 관찰 시각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집어넣고 그거에 월드 모델에 입각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형태잖아요 지금. 근데 이거보다 더 복잡한 시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역시 뭐 이런 계층적 플래닝이라든지 추론에 대한 뭐 추상적 추론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결합시킬 수 있을까?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그래서 뭐그 던질 수 있는 질문이 결국 C를 컨트롤러 모델을 리커런트하게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모델도 그 리커런트하게 계속 바뀐다고 치고 그 안에 있는 서브 루틴으로서의 C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합쳐가지고 계속해서 임의적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리유즈를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되면 좀 제너럴 인텔리전스에 가까워지게 되겠죠? 실제로 이제 이런 그림을 갖다가 제시를 한 게 슈비드 후보가 2018년에 원 빅넷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CM 어프로치, 컨트롤러 앤 모델 어프로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싱글 네트워크로 익스텐션 하자라고 하는 제안인데 이제 이 위에 있는 이런 걸 하기 위한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. 또 한 가지는 2013년에 심리학 쪽 그 페이퍼로 이제 파워플레이라고 하는 개념을 슈미드 후보가 또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파워플레이 like behavioral replay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. 티처넷과 스튜던트넷을 만들어가지고 스승님이 가르친 것이 처음엔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나중엔 결국에는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더 배워서 선생님이 배운 걸 잊혀가야 더 발전하지 않습니까? 그런 개념인데 티처넷에 있는 비헤이버를 일종의 스튜던트넷에 압축해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포게팅을 어떻게 잊어버리냐 하면은 올드 프레딕션하고 컨트롤 스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스튜던트넷이 뉴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스튜던트가 이제 나중에 또 티처가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올드한 것들을 잊으면서 적당히 잊으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내용들이 좀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훨씬 더
발전된 월드 모델이나 또 제너럴 인텔리전스 네트워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힌트를 던져주는 좋은 리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월드 모델과 연결된 개념은 최근 들어가지고 딥마인드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일부 차용된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런 논문들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에 걸친 월드 모델 강의는 오늘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